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엔 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의 3포인트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정책주의 흐름은 계속된다. 정말 이번 주 대단했어요. 텐베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지건설 급등을 했다가 오늘도 상한가 기록했다가 지금은 또 급락이어서 이런 부분들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정책주, 정치 테마주들은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단면을 오늘 상지건설이 제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근거 있는 종목군들,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또 바뀌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좀 매매를 잘할 수 있는지, 이 정책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정책주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저번 주 이 시간에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이 시간에는 저출산부터 이제 컨텐츠까지 정책주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분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또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 국면에 또 맞이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전체적인 산업군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 정책적인 드라이빙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또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주 반드시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또 이번 주에 완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월요일이 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탄핵도 마무리가 되는, 그러면서 새롭게 또 출발을 하는 한 주였기 때문에 어느 섹터건 어느 종목군이 또 이제 수급을 받아주면서 출발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완전하게 또 이제 정책주들이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실질적으로 수급을 끌어주고 움직였었던 건 결국에는 정책주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라는 이슈가 깔려있는 시장이죠. 관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된 것이고, 기본적인 관세는 깔려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관세라는 카드를 협상용으로 계속해서 또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발언들을 또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국가들과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중국과의 협상도 낙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관세가 유예되는 이 구간 동안에, 2분기 동안에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보이고, 그러면서 미국이 필요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땐 관세를 다시 한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러다가 시장이 무언가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국채 금리가 또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한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협상용 카드로 쓸 그런 이제 또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관세라는 압박감은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나 이 대선 국면에서 이 관세 국면을 또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각 후보들의 이 정책적인 부분이 산업적으로 또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은 각 산업별로 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컨텐츠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와이랩이라든지 미스터 블루,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해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죠.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I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 AI 해서 토마토 시스템이라든지, 이번 주에 또 이제 딥노이드 한번 또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이제 의료용 AI 종목군들도 한번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로 넘어가서는 홈닥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강력했죠. 유비케어나 인성정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순환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빠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전에 컨텐츠
콘텐츠랑 막 웹툰 막 보내주다가 점심 구간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또 이제 이 세종시 테마 쪽으로 수급이 넘어갔었거든요. 세종시 테마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유라테크라든지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정책주로 갔다가 인맥주로 또 수급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경남스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선제 같은 국민의힘 쪽의 후보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써니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제 오늘 정책주에서 인맥주 쪽으로 무언가 이제 또 점심 구간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이게 또 오후로 넘어와 버리니까 인성정보 뭐 그 다음에 뭐 유비케어 이러한 또 이제 홈닥터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을 밀어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정책주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해서 가파르고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상승률도 지금 적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50% 가는 종목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앞서서 말씀 주셨던 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뭐 3,000원 구간에서 56,000원 구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 국면 자체가 정책 쪽에 또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정책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그림이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대선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맥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마 4월, 5월 달에 계속해서 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게 각 산업군별로 드라이빙이 걸리는 정책들이 나올 때 정책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 컨텐츠에 대한 정책, 뭐 AI에 대한 정책, 홈닥터에 대한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아마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도 무언가 또 이제 새로운 산업군들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찌됐든 우리나라 주요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까지는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정부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또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이 과연 어떠한 산업군들의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맥주 같은 경우도 아마 계속해서 반응이 나올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뭐 경남스틸이나 혹은 이제 한국선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맥주들에 대해서도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추가적으로 인맥주 쪽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은 먼저 이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다 일제히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후보군이 또 좁혀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또 이 후보군이 좁혀지는 구간 동안에 어떠한 종목도 탄력을 받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또 이제 대선 가까이 가게 되면 인맥주들은 또 다시 한번 양 후보들 간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탄력이 나올 겁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종목군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양산업이나 진양화학 같은 오세훈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또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으신 분들 내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혹은 어떠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접근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 업종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드라이빙이 걸려주는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정책주 쪽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책주에 대한 어떤 우리 이 투자 전략들 잘 꾸려 나가면서 포트에 이제 꾸준하게 끼워 놓으려는 노력, 다만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정책주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인맥주보다는 또 워낙에 테마주들이기는 하지만은 조금은 안전판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책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네, 다가오는 AACR 쉬어가는 반도체입니다. 4월 다음 주 들어가면은 슬슬 물론 요즘에도 이런 얘기 때 4월에 많이 했지만은 4월 마지막 주에 이 AACR 암학회가 있죠. 오늘도 알테오젠 강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1912 덕분에 비만약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바이오를 봐야 되나 싶다가도 반도체가 밀린 만큼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시각과 함께 오늘 한미반도체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은 올라오는 시그널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어떤 업종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또 이제 두 가지 업종을 가져온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쪽으로 시선을 어느 정도는 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또 두 가지 섹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시장이 급반등 나온 이후에 박스권 중단 부분에 도달을 하면서 살짝 소강 상태에 들어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급반등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조선 쪽에 MRO 쪽 해가지고 뭐 HJ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군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저가에 도달을 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또 모아갈 만한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시장 반등에 따라서 반응을 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박스권 중단부에서 수급이 변화될 만한 분기점에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장의 업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 산업의 업황이 나쁘지 않은데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슬슬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반도체를 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 굉장히 또 큰 규모로 나타냈었던 ABL 바이오 추세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이 양호한데 이 양호함을 주도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큰형 역할을 해주고 있는 쪽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로노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를 좀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보로노이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 뭐 플랫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나이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하제약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마시는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또 뭐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강세로 인해서 캐파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제약바이오는 지금 무언가 이제 좋은 이야기 혹은 뭐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그냥 다 예외 없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암학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시장이 어느 정도 분기점 구간에서 또 수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술 이전 혹은 기술 수출 혹은 캐파 성장, 민상 대기권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한번 또 접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또 최근에 굉장히 정직한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또 연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든지 혹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잘말 모르면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섹터군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반도체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오늘 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수익성 신장이 예측이 되는 쪽이다.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 있는 쪽이다. 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3분기까지 낸드던 디램이던 HBM이던 가격이 상승할 것,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압박감들도 전체적으로는 있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반영은 어느 정도는 한 상황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어떤 이 새로운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가격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이 분기점이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지금 또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수급을 넘겨 받아줄 만한 가능성이 또 어느 정도는 생겨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저가 잡은 종목군들 중에 무언가 올해 캐파 성장을 좀 예고를 하고 있으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접근 준비를 한번 또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곳을 한번 찾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는 우리가 정책주라는 확실한 이제 이 중심을 잡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롭게 또 시장이 분기점에 도달을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저가 부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한 구간을 줬고, 지금은 이제 고가를 뚫어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시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이 어디가 될까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정도가 또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은 충분히 또 이제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시야를 좀 넓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정책 받고,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트에 중심을 둘 수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시죠. 네, 오늘은 점점 시야를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책주, 트레이딩용,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섹터.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수 얘기를 할 건데, 상승이냐 조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고 시장을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쪽의 가능성이 좀 더 클까요? 네, 뭐 일단은 지난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쪽을 한번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 달에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게 요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다가 요 구간에서는 반등 구간에 이제 이 새롭게 또 수급이 변화할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때 당시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클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 DX 같은 철강 쪽 또 종목들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저저번 주 시간에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분기점을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우리가 한번 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현재 시장이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매물 구간,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그리고 중단 하단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은 박스권 중단부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즉 시장이 워낙에 가파르게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월, 2월 달과는 약간은 그림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벌써 현재 우리 시장은 박스권 중단부까지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한숨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또한 또 이번 주 주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양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방으로 치고 갈 경우, 그 다음에 하방으로 치고 갈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방으로 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방으로 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상방폭은 약 750선에서 770선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저는 조금 더 중심을 갖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항상 중심을 잡아주던 쪽은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였거든요. 근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제약바이오가 중심을 잡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종목군들을 이제 중심 잡는 용으로 한번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상의 박스권 돌파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된 것이 기본 관세는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관세를 계속해서 이제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또 발언이 안 좋아질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이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압박감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매매에 맞는 박스권 전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상방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방폭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잡으면서 정책주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로 볼 수 있는 쪽과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쪽을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주 쪽으로 같이 나누어서 지켜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저는 어느 정도는 또 들어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하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 기준 700선 이하로 떨어지는 그림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매매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게 딱 이 저점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단, 그리고 하단부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중단 이하는 그냥 간단하게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구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 지표 자체가 ADR 지표가 80 이하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또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부터는 이제 아예 시장 투자자들이 요새는 저평가 구간으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또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코스닥 기준 700선 이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코스닥 기준 700선에서 650 구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관세 우려감이 그렇게나 강했고 미증시가 그렇게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준 650선을 지켜줬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 구간을 지켜주려는 노력은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하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싸져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은 박스권 중단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 중단 부근의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한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순환매 자체는 계속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워낙에 순환매가 빨랐잖아요. 순환매가 빨랐던 게 그동안에 이제 또 이 시장 반등할 때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책주가 수급을 이끌어가니까 정책주 내에서 계속 빠르게 수급이 돌다 보니 결국에는 또 이제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또 이제 여전히 박스권 중단부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림은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일단은 빠른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박스권 상반 부분과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양방향성 모두 다 생각을 하는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집어넣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대응 전략 강조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3포인트였습니다.